안녕하세요. 저는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세상엔 좋은 남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결혼 준비까지 진행했던 남자 때문에 아예 남자라면 치를 떨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작게 이삿짐 용달을 하셨어요. 큰 이사는 아니고 원룸 이사 정도만 하셨는데 맨날 무거운 짐을 나르시다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끔씩 여기저기 멍들고 다치실 때도 많았고 집에 오면 맨날 근육통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와중에도 저보다 5살 많은 오빤 늘 사고만 치더라고요. 엄마, 나 옷 좀 사게 용돈 좀 주면 안 돼요? 나 이번에 진짜 사고 싶은 옷이 있단 말이에요. 인철아, 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너 지난번에도 엄마한테 말없이 학교까지 빠지고 친구들이랑 몰래 술 마셨잖아. 근데 이젠 옷 사게 돈 달라는 타령이야? 제발 부탁이니까 다른 애들처럼 성실하게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안 되니? 아이 진짜 학교가 가기 싫은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옷 살 돈도 못 준다는 거예요? 에휴, 이래서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어야 됐는데 옷 한 벌도 마음대로 못 사고 짜증나 죽겠네. 저는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말썽만 부리더라고요. 회사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월급이 적다느니 일이 힘들다느니 하면서 몇 번을 그만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오빠가 부모님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저 아무래도 회사 생활은 체질에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식당이나 차리게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나도 이제 나이가 30인데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철이 너 아빠가 지원해주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 너 학교 다닐 때처럼 그렇게 맨날 놀기만 하고 어영부영 할 거면 시작부터 하지 마라. 에이,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당연히 열심히 하죠.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요. 네? 오빠가 하도 조르니까 저희 부모님이 결국 식당을 하나 차려주시더군요. 그래도 오빠가 장사 수완은 있는 건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식당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부모님한테 손도 안 벌리고 이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오빠가 3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새언니도 게으르고 돈 욕심만 많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만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저희 요즘에 생활비가 조금 부족한데 돈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살림을 알뜰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돈이 비네요. 새언닌 그런 식으로 몇십만 원씩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임신했을 땐 태교 여행 가고 싶다며 또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버님, 요샌 임신하면 다들 해외로 태교 여행 간대요. 제가 이 뱃속에 아버님 손주도 품고 있는데 당연히 아버님이 태교 여행 보내주실 거죠? 남들 다 가는 거 저만 못 가면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새언니가 하도 조르니까 저희 부모님이 결국 태교 여행도 보내주시더군요. 심지어 새언니가 조카를 낳고 나서도 대놓고 저희 부모님한테 선물로 현금 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맨날 그렇게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요구하면서도 오빠 새언니가 돈 아낄 생각도 안 하고 사치만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오빠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맨날 생활비가 부족하다, 아기용품 사야 된다 이러면서 돈 달라고 하는데 정작 새언니랑 오빤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비싼 옷 맨날 사 입잖아요.
그거 다 엄마 아빠가 자꾸 돈을 주니까 이용하는 거라고요. 아휴, 그럼 어떡하니. 네 오빠가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식당 운영하면서 제대로 살겠다는데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부모로서 속아줄 때도 있어야지.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이제 결혼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니까 뭐라도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하면 절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제 힘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저한테 5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마침 그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도 하던 참이라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인사도 시키고 상견례 날짜도 서로 조율하던 도중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하루는 저와 친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이나야, 나 방금 네 남자친구 봤는데 글쎄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영화관에 들어가더라. 아무래도 수상한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엔 제 친구가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했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관 앞으로 찾아가 남자친구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진짜로 제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랑 팔짱을 끼고 하하호호 웃으며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설마 나 몰래 이 여자랑 만나고 있었니? 그런데 더 웃긴 건 남자친구 옆에 있던 여자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봐요. 지금 제 남자친구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시죠? 뭐라고요? 이 사람이 그쪽 남자친구라고요? 아, 설마 했는데 진짠가 보네. 저기요. 그쪽이 남자친구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저랑 5년 동안 만난 데다 지금 저랑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5년이나 만났다고요? 오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한테 나밖에 없다며.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꼭 나랑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 그러자 남자친구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둘 다 오해한 거야. 오해한 거라고. 오해는 무슨? 야, 넌 5년씩이나 만난 날 이딴 식으로 배신하니? 세상에 얼마나 여자에 미쳤으면 결혼 준비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떡하니 놔두고 바람을 피워? 야, 나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꺼져. 네 옆에 있는 이 여자랑 지지고 볶고 살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알았어? 인화야, 가지마. 인화야. 그놈은 계속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전 바로 뒤로 돌아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어요. 솔직히 말은 세게 했지만 너무나 큰 배신감에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짧게 만난 것도 아니고 5년이나 만났는데 절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전 그때 처음으로 남자란 인간에 대해 실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남자를 아예 안 만난 건 아니었어요. 30대 중반까지 남자 2명을 더 만났지만 둘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첫 번째 남자친구와 똑같이 바람기가 다분한 사람이라 저 몰래 맨날 나이트랑 클럽을 다니며 여자를 꼬시는 인간이었더라고요. 게다가 그 다음으로 만난 남잔 여자 문제는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자꾸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화야, 진짜 미안한데 나 딱 2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신데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그래. 뭐라고? 오빠네 아버지가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데 그래. 일단 병원비 둘째 치고 나랑 병문안부터 가자. 내가 얼굴도 한번 안 찾아뵙고 돈만 드리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병문안을 간다고 하니까 그 꿈 알리면서 그냥 병원비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에 저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병원비를 빌려주는 걸 미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병원비를 안 빌려주니까
이번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인화야, 나 병원빈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해결하긴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 관리비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관리비를 2달 넘게 밀렸더니 전기료 확 끊어버린다고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관리비 할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이 월급 받은 걸로 뭘 하길래 맨날 돈이 없어.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제발 사실대로 좀 얘기해봐. 그런데 이윽고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놈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월급 받은 걸 다 날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나, 그래 놓고 나한테 맨날 돈 빌려달라고 했던 거야? 설마 아버지 아프신 거랑 자취방 관리비 밀린 것까지 다 거짓말은 아니지? 아니야, 아이, 그건 진짜란 말이야. 내가 설마 우리 아버지 아픈 것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어? 그럼 왜 병문안을 못 가게 하는데? 진짜로 아버지가 아프신 거면 지금 당장 영상통화라도 걸어보던지. 노름까지 하는 인간이 돈 얻어내려고 아버지까지 팔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그놈은 끝끝내 아버지가 진짜로 아프시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더군요. 역시 그 모든 건 노름할 돈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결국 전 그렇게 3번째로 만난 남자까지도 뻥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질려서 이제 남자는 안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만난 남자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없어지니까 이번엔 저희 집에 있는 남자놈 때문에 아주 복장이 터지더군요. 세상에, 저희 오빠가 세연이랑 같이 집에 찾아와서는 식당을 확장한다면서 부모님한테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뻔뻔한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오빠한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뭐? 5천만 원? 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돈이 얼만 줄은 알아? 너 식당 차릴 때도 돈 다 보태주고 그동안 생활비며 뭐며 가져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근데 이젠 식당 확장해야 되니까 5천만 원을 달라고? 네 사업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을 요구하고 난리야? 다 큰 성인이면 제발 성인답게 행동해. 뭐라고?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어디 버릇없게 오빠한테 야야거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네가 오빠답게 행동을 해야 야 소리가 안 나오지. 너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하시는 줄은 알아? 추운 겨울날엔 손이 꽁꽁 어는데도 그 무거운 짐을 직접 다 나르시고 여름엔 땡볕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신다고. 근데 넌 한 번이라도 그렇게 힘들게 일해본 적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차려준 식당에서 계산이나 하면서 편하게 일하는 주제. 왜 자꾸 돈을 달라는 거야?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네가 직접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돈을 벌면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번에 세언니까지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아가씨, 자식이 돈 필요하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왜 아가씨가 난리예요? 아가씨는 괜히 참견하지 말고 그냥 빠져요. 돈을 한두 번 달라고 했었어야죠. 오빠랑 세연이랑 둘 다 우리 엄마 아빠를 돈 나오는 ATM 기기로 알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이번에도 또 오빠한테 돈 주면 나 가만히 못 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왜 오빠 같은 놈한테 다 퍼주냐고요. 이제 엄마 아빠 나이가 벌써 60대인데 이제 노후 준비도 하려면 엄마 아빠 돈을 스스로 지키셔야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저희 아빠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이놔 네 말이 맞다. 우리도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거야. 그러니까 인철이 너 식당을 확장하고 싶으면 그냥 네가 돈 벌어서 네 돈으로 해라. 나 이제 너한테 줄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주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알았냐? 그런데 오빠와 세연인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한참을 소리 지르고 화내다가 결국 가버리더군요. 솔직히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앞으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시나요?
식당 확장한다고 돈까지 요구해놓고선 2년도 안 돼서 오빠네 식당이 망해버린 거예요. 노는 것만 좋아해서 다 알바생한테 맡기고 띵가띵가 놀러 다녔으니 망할 만도 했죠. 만약에 그때 저희 부모님이 오빠한테 5천만 원을 주셨으면 아마 그 돈도 공중분해됐을 겁니다. 전 그때 부모님을 말렸던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빠가 한심하게 사는 동안 전 그냥 직장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후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 저희 부모님이 절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인화야, 너 그래도 40살 되기 전엔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니?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정 없으면 결혼정보회사라도 가입해보지 그래. 요즘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서 잘 사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전 솔직히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지만 부모님이 걱정이 너무 심하신 것 같길래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시켜준 남자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 소개받은 남자는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도 절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는 건지 너무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시로 저한테 전화해선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인화 씨, 퇴근했어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구 만나는 거예요? 아, 저 퇴근하고 잠깐 친구 만나고 있어요. 그래요? 친구 누군데요? 방금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여자인 친구 만나고 있는 거고 방금 들린 목소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까지 다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러세요? 진짜로 지나가는 사람 맞아요? 남자 만나고 있는 건데 여자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못 믿겠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줘봐요. 내가 영상통화 걸 테니까 화면으로 보여주라고요. 세상에 한 번 만난 여자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남자가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전 그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시켜준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잔 성격이 너무 거만하더라고요. 인화 씨, 본인이 대기업 다니니까 되게 잘난 줄 알죠? 근데 그거 알아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이나 씨 정도 되는 여잔 널리고 널렸어요. 저도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들어갈 수 있었는데 따로 꿈이 있어서 지금 이 회사 다니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나 씨를 만나주는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요. 알았어요? 세상에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되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여자 꼬셔서 사귀면 되지. 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쓸데없이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소개받은 남자까지 뻥 차버리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페이닥터로 일하는 치과 의사였어요. 전 솔직히 직업은 상관없었고 결혼정보 업체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문제는 키가 너무 작더라고요. 사실 제 키가 168cm라 여자치곤 큰 편이었는데 그 치과 의사는 키가 164cm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키 때문에 좀 그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성격이 괜찮은 것 같더군요. 정현 씨, 근데 직업이 의사면 더 좋은 직업 가진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의사들은 같은 의사나 아니면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여자들을 만나는 것 같아서요. 아, 전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전 그냥 저와 성격이랑 가치관이 잘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돈은 저 혼자 벌어도 충분한데 여자 직업까지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 대화가 잘 통하길래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직업도 되게 존중해주고 항상 절 많이 생각해주더라고요.
제가 야근을 하는 날엔 걱정돼서 절 데리러 오기도 하고 말 한마디도 늘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꼬마애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는 비타민 사탕 하나를 건네주면서 달래주더라고요. 꼬마야, 아저씨가 이거 줄 테니까 울음 뚝 그치고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맛있게 먹자. 알았지? 제가 웬 비타민 사탕을 가지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아, 어린애들은 치과가 무서워서 자주 우는데 그럴 때 달래려고 치과에 항상 이런 비타민 사탕을 놔두거든. 근데 사탕 하나에 울음을 뚝 그치는 애들이 너무 귀엽길래 평소에도 한 줌씩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우는 아이가 있으면 가끔씩 주는 거야. 저는 어린아이를 예뻐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1년 정도 만나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를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유별나게 잘했거든. 학원도 거의 안 보냈는데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가 혼자서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동네에 딸 가진 엄마들이 우리 아들 참 많이 탐냈었지. 어머, 그래요? 하긴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학생이었으니까 탐낼만 했겠네요. 그럼, 근데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 기분이 참 이상하네. 난 솔직히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레벨에 맞게 같은 의사를 만날 줄 알았거든. 그래도 뭐 둘이 좋다는데 부모가 말릴 수가 있나. 그냥 잘 살라고 빌어줘야지 뭐. 왠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 예비 시모의 말에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했어요. 그래도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예비 시댁 식구들과 자주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 중에서도 예비 시누이랑 가끔 밥도 먹으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예비 시누이가 웃으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언니, 우리 오빠가 우리 집에서 완전 왕자님이었던 거 알아요? 오빠가 겉모습은 안 그래 보이지만 집에서 완전히 금이야 오기야 자랐거든요. 그래요? 아, 집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요? 오빠가 공부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오빠만 챙겼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오빠 거였고, 오빠 공부할 땐 집에서 발소리도 못 내게 했다니까요. 게다가 오빠가 어디 조금이라도 아프면 새벽에라도 병원에 업고 가고 엄마랑 아빠가 오빠 괜찮아질 때까지 얼마나 얼굴 보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교 땐 오빠한테만 용돈 많이 주고 전 용돈도 안 줘서 아르바이트 했던 거 있죠? 솔직히 오빠가 이렇게 잘 된 것도 다 제 덕이에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양보하고 참고 살았으니까 오빠가 이렇게 치과 의사까지 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도 다 지나간 일이라며 웃으며 얘기하는 예비 신우를 보니 예비 신우이가 참 마음이 넓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이가 얘기했던 대로 예비 시모의 아들 사랑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하루는 예비 시아버지가 밥 먹자고 부르시길래 제가 복숭아 한 박스를 사갔는데 예비 시모가 그걸 보더니 저한테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과일을 사오려면 좀 비싼 걸 사오지. 복숭아가 뭐야. 난 애플, 망고나 멜론 같은 열대 과일이 좋더라. 아니면 요즘에 선물로 많이 하는 샤인머스켓도 있는데 의사 남편 얻을 거면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엄마, 인화가 우리 집에 식사로 온다고 기껏 신경 써서 사온 건데 그냥 맛있게 드셔주시면 안 돼요? 복숭아도 그렇게 싼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밥 먹는 내내 저한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런데 넌 월급이 얼마니? 내가 알아보니까
대기업에 다니면 그래도 400은 받는 것 같던데. 뭐 일반 중소기업에 비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그 돈 번다고 유세 떨 거면 너 그냥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하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나름 적게 버는 편도 아니고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결혼해서도 직장 그만둘 생각은 절대 없어요. 참나, 애 낳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계속 다닌다고 그래? 하여간에 젊은 애가 고집도 참 세네. 전 예비 시모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결혼하면 참 피곤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런절 안심이라도 시켜주려는 건지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인화야,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가 젊었을 때 너무 고생하면서 날 키워서 그런지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런데 나한텐 누구보다도 네가 제일 중요한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남자친구는 저를 그렇게 늘 안심시켜주고 저희 집에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직 결혼 전인데도 저희 집에 자주 찾아가 부모님한테 엄청 살갑게 굴었어요. 아버님,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저랑 골프나 치러 다니시죠? 원래 골프가 전신운동이라 건강에도 좋대요. 아휴, 나 골프 같은 거 칠 줄 모르는데 모르시면 배우시면 되죠. 그리고 저 이나랑 결혼하고 나면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많이 가요. 이왕 가는 거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다 같이 가면 북적북적하고 재밌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위해 상견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많은 저희 오빤 괜히 초칠까봐 상견례장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솔직히 상견례 때 예비 시모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할까봐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박가사돈께서 이삿짐 용달리를 하신다더니 어깨도 되게 넓으시고 옷을 입으셨는데도 팔뚝이 탄탄하신 게 한눈에 다 보이네요. 전 평생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다 보니 살이 아주 물렁살이거든요. 저도 박가사돈처럼 멋있게 나이 먹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배만 나온 아저씨가 되어버렸네요. 아유, 멋있기만 하신데 왜 그러세요? 저야말로 험한 일 하느라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주름살이 많은데 박가사돈께선 주름살도 별로 없으시고 인물이 훤하신 게 아주 멋지십니다. 우리 인화가 이렇게 멋진 시아버지를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네요. 그렇게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전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알아보는 일부터가 너무 설레고 좋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바쁜데도 결혼 준비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인화야, 요샌 실내 예식장에서도 야외 결혼식 같은 분위기로 꾸며놓은 곳이 있대. 천장도 유리로 돼 있어서 햇살도 잘 들어오고 꽃장식도 엄청 예쁘게 해놓는다고 하더라고. 인화 너한텐 그런 분위기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상담 받으러 가볼래? 전 그렇게 제 결혼 준비가 무탈하게 진행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더군요. 갑자기 예비 시모가 퇴근 후에 잠깐 만나자고 하길래 나갔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무슨 종이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팔짱을 끼고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네가 이제 우리 아들이랑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했으니 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불렀다. 너 의사랑 결혼하는 것 자체가 엄청 땡 잡은 일인 건 알지? 그러니까 잔말 말고 그 서류에 사인이나 해라. 저는 갑작스런 예비 시모의 말에 서류를 꺼내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서류엔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나 김이나는 결혼 후 시부모님에게 매달 월급의 50%를 입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세상에 그 서류에는 날짜랑 사인하는 칸까지 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우리 아들 월급 받는 걸로 생활했는데 이제 너랑 결혼하고 나면 내가 받던 혜택을 네가 받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적어도 월급의 50%는 우리한테 줘야 공평할 거 아니야.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제 월급의 50%나 달라고 하세요? 저 이거 그냥 사인은 못 하겠고요. 오빠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상의는 무슨. 너 내가 우리 아들 의사 만들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투자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돌려받아 될 거 아니야. 꼴랑 월급 400만 원 받는 애가 그거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꼴랑 400만 원 아니고요. 결혼했으면 독립된 가정이 있는 건데 다짜고짜 제 월급을 반이나 달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참나, 너 의사 남편 얻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아니? 옛날엔 의사 사위 얻으려면 열쇠 3개는 해가야 된다는 말이 있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열쇠 3개를 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의 50%만 따박따박 주라는 건데 그것도 못해? 솔직히 나중에 우리 아들 개인 병원이라도 차리게 되면 너 평생 사모님 소리 들을 텐데 그 정도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세상에 예전부터 절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더니 대놓고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는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제가 진짜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일부러 의사를 꼬신 것도 아니고 그런 예비 시모의 욕을 들어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사모님이요? 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꿈이지 사모님 소리는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싫은데요. 사모님 소리 듣기 위해서 월급의 50%나 내야 되는 거면 전 그냥 사모님 소리 안 들을게요. 뭐라고? 참나, 웃기고 있네. 이 세상 여자들 다 사모님 되고 싶어서 의사랑 결혼하려고 난리인 거 몰라? 너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만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키도 땅딸만 하고 얼굴도 감자처럼 생긴 데다 어깨도 좁아서 남자다운 면도 없고 피부는 귤껍질처럼 울퉁불퉁한데 너 솔직히 의사 아니었으면 거들떠나 받겠니? 너도 의사 사모님 되고 싶어서 우리 아들이랑 만나는 주제에 내숭 떨지 말고 그냥 사인이나 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웃겨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엄만 처음 봤습니다. 아무래도 못난 자기 아들을 제가 의사라는 거 하나만 보고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냥 그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무슨 말씀인진 잘 알겠고요. 사인할지 말진 제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지금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지기 위해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항상 제 편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예비 시모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인화 너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엄마도 수입이 없으신데 당연히 아들인 내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월급을 반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월급의 반이면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래? 뭐라고? 내가 버는 월급의 절반이면 200만 원인데 그게 작은 돈이야? 그리고 오빠가 버는 돈으로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내 월급의 반을 상납해야 되는 건데? 내가 무슨 돈 내고 오빠한테 시집 가는 사람이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 우리 엄마 돈 없어서 고생하는 거 싫단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랑 나랑 레벨이 다른 건 사실인데 내가 널 좋아해서 결혼해 주는 거잖아. 그럼 너도 그 정도는 배려해 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우리 둘이 레벨이 다른데 나랑 결혼해 주는 거라고?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좋다고 먼저 따라다닌 건 너야. 난 솔직히 네가 그렇게 나한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냥 한 번 만나고 말았을걸?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런 식으로 해. 아, 그까짓 200만 원 주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 싫다. 그럼 너도 똑같이 우리 부모님한테 매달 200만 원씩 드리던가.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대기업 보내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할 거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닌데 내가 장인 장모님께 용돈을 왜 드려? 나 의사 되는데 장인 장모님이 뭐 보태주신 거 하나도 없잖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자기 부모님한테 제 월급을 반이나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건 자기 부모님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원래는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절 만나기 전에 예비 시모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전 남자친구가 이렇게 마마보이에다 이기적인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혼 결심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인간과 결혼을 했다간 제 인생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파혼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놈한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야, 이 찐따 같은 놈아. 너 이제 보니까 아주 완전 마마보이였구나. 언젠 너한테 나밖에 없다면서 너네 엄마 말 신경 쓰지 말라며. 근데 이젠 결혼 준비 시작했으니까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본색 드러내는 거냐? 그게 무슨 소리야. 본색을 드러내다니. 그냥 우리 엄마 말에 좀 맞춰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 어렵다. 자기 자식만 잘난 줄 알고 자식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욕을 들어줘야 돼? 야, 너랑 너네 엄마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난 네가 의사라서 만난 거 아니었어. 난 그냥 성격 좋고 나랑 말 잘 통하는 사람이랑 가정 꾸리는 걸 원했지. 돈까지 줘가면서 사모님 소리 들을 생각 없었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네 부모님도 아닌데 왜 챙겨야 되냐고? 그럼 난 너네 부모님한테 왜 돈까지 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희 부모님 보고 너 의사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냐? 본인이 돈 들여서 의사 만들어 놓은 걸 왜 나한테서 받아먹으려고 그래? 이나야, 너 진짜 왜 그래? 솔직히 나랑 결혼하면 너도 덕 보는 거 많을 거 아니야.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의사 마누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놈의 의사 아주 지겨워 죽겠네. 야, 솔직히 네가 직업만 의사지 잘난 게 뭐가 있냐? 키도 나보다 조그맣고 얼굴도 찐빵 같은 게 의사면 단 줄 알아? 그래도 내가 그나마 사람 외모는 안 따지는 사람이라서 널 만난 거야. 그래도 난 네가 인성은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생각한 거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마마보이에다가 성격도 이기적인 게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왜 결혼을 하니? 나 너랑 결혼하는 거 오늘부로 없던 일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눈앞에서 꺼져. 뭐? 나랑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런 게 어딨어? 어디 있긴 여기 있지. 너 그런데 그거 아니야? 나도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었거든? 그리고 나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 다닌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뭐가 하셔서 너 같은 찐따랑 결혼하겠니? 내가 장담하는데 너 계속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평생 결혼 못 할걸? 지금이야 네가 의사니까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 더 먹으면 너 같은 놈 만날 여자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 너네 엄마가 그 서류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네 엄마한테 얼른 갖다 주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아줌마가 줬던 서류에 무언가를 볼펜으로 휘갈기고선 그놈한테 던져버린 후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러자 뒤에서 그놈이 서류를 확인하고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인화야, 안 돼. 이건 진짜 아니잖아. 제가 그 서류에다가 쓴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줌마, 저 아줌마 아들이랑 파혼합니다. 그러니까 그 찐따 같은 아들놈하고 찐빵이나 사드세요. 그런데 역시 마마보이 아니랄까봐 또 그 사이에 지 엄마한테 일렀나 보더라고요.
그 자리에 빠져나온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쌍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들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치과 의사야. 너 같은 건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거든. 키만 멀때같이 커가지고 자존심만 더럽게 센 게 어디서 우리 아들 차버리고 난리야? 우리 아들이 무슨 축구공인 줄 알아? 축구공은 축구할 때 쓰이면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이라도 주지. 아줌마 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직업이 치과 의사면 뭐예요? 엄마 말이면 법인 줄 아는 마마보이에다 지 잘난 맛에 살면서 결혼할 여자를 지 아래로 보는 못난 놈인데 축구공이랑 비교하면 축구공이 섭하죠. 뭐야?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지 수준도 모르고 못하는 말이 없네. 야, 겨우 이삿짐 용달하는 부모 밑에서 큰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아줌마, 의사 아들 가졌다고 그렇게 수준 높은 척 하려면 교양부터 좀 갖추지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무식하길래 자기 아들이랑 결혼한다는 여자한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또 그걸 안 받아주니까 쌍욕까지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이거 다 녹음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저한테 더 욕하면 저 바로 이 녹음 파일 두고 경찰서에 갈 줄 알아요? 아시겠어요? 이야, 너 진짜 미쳤어? 너 진짜 나한테 아주 뒤지게 혼나보고 싶어? 그 아줌만 제가 녹음을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욕을 짓거리더군요. 결국 저는 더 듣기도 싫어서 그냥 전화를 끊고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세상에 제가 이런 집안에 시집갈 뻔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후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파혼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 40살 되기 전에 시집 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 인생엔 남자가 없나 봐요. 맨날 이런 놈들만 만나고 속 썩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다. 우리한테 미안할 거 전혀 없어.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집안인 걸 알았으니까 정말 다행인 거야. 그나저나 엄마의 말로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엄만 네가 남들처럼 얼른 좋은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결혼정보 회사까지 가입하라고 한 건데 그냥 그러지 말 걸 그랬어. 괜히 엄마 때문에 네가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마음고생한 거지 않니? 그렇게 전 그놈과 파혼을 하고 그냥 예전처럼 부모님과 오순도순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그놈이 절 너무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 앞으로 매일같이 찾아오고 제가 매몰차게 내쫓으니까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는 저희 부모님한테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이 저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신 게 자꾸 눈에 밟혀서 저희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시는데도 그게 당연한 건 줄만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이날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저 다신 저희 어머니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이나만 바라보면서 살 테니까 저 좀 사이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그 인간한테 따끔하게 화를 내시더군요. 자네랑 자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는데 어떤 부모가 미쳤다고 자네 같은 놈한테 딸을 시집 보내겠는가? 난 우리 인화가 자네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눈치 보고 고생하며 사는 꼴 절대 못 보겠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돌아가게.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인간은 저희 아빠한테 쫓겨나는 와중에도 계속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 절규하는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마리 늑대가 우우하고 울부짖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머리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수염도 안 깎아서 아주 짐승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저희 부모님이 계속 안 받아주니까 이번엔 그 아줌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더니 바로 그 아줌마였어요. 이해, 너 왜 내 번호를 차단했니?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해봤는 줄 알아? 내가 너한테 그때 월급의 50%를 달라고 한 건 취소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줘라. 요즘에 우리 아들이 힘들다고 병원에 출근도 안 하고 맨날 술만 퍼마시는데 내가 애미로서 가슴이 찢어져 죽겠다. 너 아니면 자기 좋아해줄 여자 없다면서 이제 자기 인생 망해서 어떡하냐고 맨날 우는데 네가 그냥 딱 한 번만 우리 아들 받아주면 안 되겠니? 참나, 그 찌질한 놈이 이제 자길 좋아해줄 여자가 없다는 건 잘 아나 봐요? 그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인성을 길렀어야지. 아줌마가 아들을 그렇게 마마보이로 키웠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아줌마가 요구한 걸 취소하든 말든 난 이제 아무 관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딴 찐따 같은 아들이나 평생 끼고 사세요. 괜히 결혼시킨답시고 결혼정보 회사도 들락거리지 말고 그냥 평생 품에 꼭 안고 사시라고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 찌질한 놈이 계속해서 절 쫓아다니고 귀찮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3개월이나 이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경찰한테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그놈이 저한테서 떨어져 나가더군요. 그 후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부모님과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엔 엄마 아빠 팔짱 끼고 나들이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엄마, 아무래도 난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 팔자인가 봐요. 남들은 결혼하면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 행복 오래가게 건강관리 잘하세요. 나 엄마 아빠랑 진짜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나 안 그래도 평일에 네 아빠랑 뒷산 한 바퀴씩 돌면서 가벼운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일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해. 알았지? 저는 저희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젠 저희 오빠도 부모님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니 잘 안 찾아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평화롭고 좋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행복한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건강도 더 꼼꼼히 챙기고 저도 직장 열심히 다니며 성실하게 살려고요. 여러분, 자식을 내세워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을 보고 흔히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라고 하죠. 저한테 월급의 50%를 요구했던 그 아줌마도 저한테 자식을 팔아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 인간의 의사라는 직업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었으니 저한텐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어떤 여자들은 정말로 의사 사모님이 되고 싶어서 그 조건을 수락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의 마마보이 같고 찌질한 면을 본다면 아마 금방 도망가게 될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만났던 남자들이 전부 다 이런 놈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이젠 진짜로 남자를 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연이 아닌 이상 절대 소개팅이나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제가 운이 없어서 이런 남자들만 만나긴 했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엔 이런 나쁜 남자들보다 좋은 남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배우자든 사위든 며느리든 좋은 인연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